시간의 총량을 내려면 어떻게 돼요? 한 사람이 하루에 몇 분 정도로 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느냐. 이걸 체류 시간이라고 그러는데 그 서비스의 체류 시간과 곱하기를 뭘 해야 됩니까? 이용자 사람 숫자를 곱해야 되죠. 그래야지 전체 차지하는 숫자, 양이 나오잖아요. 이겁니다. 아래 밤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페이스북의 실제 사용 총량이고요. 그 양을 전부 합하면 95%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트위터니 뭐 유튜브니 이런 것들이 사람들한테 이게 유명하다 해도요. 그 서비스에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양은 나머지 페이스북이 거의 90% 이상을 장악한 나머지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눠먹는 시장이라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실질적인 지금 소셜 행위는 페이스북 안에서 거의 지금 90% 이상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페이스북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강조를 하는 겁니다. 아직 페이스북 계정 안 갖고 계신 분 손 못 드시겠죠? 전 세계의 인구가 지금 70억을 바라보는데 그 중에서 인터넷을 할 수 있는 분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인터넷이 되는 분 70억 중에 작년 초 기준으로 21억 정도 됐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전 세계 인구의 한 3분의 2는 아직 인터넷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3분의 1 정도가 그나마 이제 네티즌이라고 불릴 수 있는 분들인데 그 중에서도 또 5억 내지 6억을 또 빼야 돼요. 왜? 중국에 있거든요. 그럼 중국에 있다고 왜 뺍니까? 네티즌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데. 중국은 지금 2008년도 천안문 사태 기념일 이래로 모든 글로벌 SNS를 다 차단하고 있습니다. 자국 내에서 중국말로 자기들끼리 쓰는 인터넷을 허용해요. 이런 소셜을 허용하는데 외국에서 직접적으로 어떤 그 정보가 들어올 수 있는 라인은 좀 차단을 해놓고 있거든요. 물리적으로. 그래서 중국 뺍니다. 글로벌 SNS를 집계할 때. 그럼 얼마 남습니까? 15억 나옵니다. 15억. 그 15억 중에서 몇 명이 쓰고 있다고요? 10억이 쓰고 있어요. 2명 중에 1명을 더 넘는 거예요. 1.5명 중에 1명이 지금 쓰고 있는 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전 세계의 모든 네티즌들이 사실상 페이스북이라는 단일 커뮤니티 안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문화 속에서 소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소셜에 대해서 어떤 문화를 얘기를 하려면 페이스북의 실질적인 어떤 파괴력과 그 힘을 이해를 못하시는 분은 이 현상을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요새도 어떤 개인적인 입장 때문에 몇몇 그 소셜 쪽 관계되는 분들을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는데 특히 선거 캠프들 페이스북에 대한 전략 자체가 없어요. 사실 가보면 왜 그게 어떤 파괴력을 갖는지도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시고요. 또 거기에 갖는 수많은 기능들이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사람들을 바꿔내는지에 대한 감도 굉장히 떨어져요. 답답했어요. 요새 굉장히 힘들게 생각하는데 이게 현재 우리나라의 그 페이스북 전파 정도로 보시면 돼요. 집계상으로는 지금 937만 나오는데 엊그저께 제가 페이스북 코리아에 있는 그 마케팅 담당자를 직접 만났었는데 이미 1000만이 넘어가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에 비해서 트위터는 사실 좀 약간 정체 상태입니다. 페이스북에 대한 강조는 이 정도로 충분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소셜 마케팅에 대해서 혹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내가 어떤 업무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생활상의 어떤 필요를 가지고 활용을 한다든가 했을 때 그러면 그 많은 서비스를 다 내가 이해를 하고 알아야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왜?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페이스북 자체가 이미 90% 이상의 영향력을 확보를 하고 있는 툴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머지들 트위터 좀 아시면 좋고요. 유튜브는 안 쓰시면 안 되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유튜브는 단순히 동영상을 플레이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중에 하나가 아니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검색 엔진이 뭔지 아시죠? 구글이죠. 그럼 두 번째 가는 검색 엔진은 뭔지 아세요? 그게 유튜브. 무슨 얘기냐? 사람들이 어떤 소식이 들려올 때, 어떤 뉴스를 알고 싶을 때 이제는 텍스트로 검색되는 구글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유튜브에 들어가가지고 오늘 무슨 사건 발생했다는데 유튜브에서 도대체 그 사건이 어떻게 막 일어난 거라고 동영상을 찾는다니까 이미. 그래서 유튜브를 단순히 어떤 플레이어라고
유저들한테 자기만의 채널을 지금 부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 유튜브 계정을 갖다 만드시면요, 최규문의 채널 이렇게 자기의 채널을 만들고 그 채널을 사람들한테 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유튜브 사용자 모두가 각각 자기만의 방송국을 갖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동영상, 원하는 뉴스, 원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조합한 다음에 그걸 계속 실어놓으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채널을 구독합니다. 구독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방송을 계속 수신하는 수신 청취자들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소셜준마님 어디 계세요? 예, 소셜준마님 방송 이제 그렇게 만드시기 어렵잖아요. 그냥 채널 하나를 유튜브에 올리고 그거를 오픈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게 지금 어떻게 움직이냐? 다 이 스마트폰 안에서 움직입니다. 여기 보면 유스트림 브로드캐스터라고 되어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스마트폰에 앱 하나 설치하시고 그 앱을 가지고 촬영 모드로 들어가기만 하면요, 바로 실시간으로 현장 생중계가 가능해져요. 레코딩 해가지고 뚝 끝나면은 얘가 딱 물어봅니다. 자, 녹화 끝났습니다. 트위터에 올리실래요? 페이스북에 올리실래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누구나 자기만의 개인 방송국과 미디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와버린 거거든요.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소셜미디어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가장 핵심 키들, 시간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제가 10가지 정도를 준비했는데 정말 필요한 것만 조금 더 강조를 하고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냥 찍어놓으세요. 제가 다 일일이 설명을 할 수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자, 갑니다. 혹시라도 지금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거를 녹음하고 계신 분 계세요? 예, 고맙습니다. 뭘로 녹음하고 계세요? 근데 지금 어떤 툴로? 그냥 녹음기로? 얘를 한번 나중에 설치해 쓰십시오. 에버노트라고. 스마트폰에도 깔리고요, 노트북에도 깔리고, 물론 집에 가면 데스크탑에도 깔립니다. 여러 가지 녹음기가 있는데 왜 굳이 녹음 버튼을 쓰지 않고 이 에버노트를 쓰라고 말씀드리냐면, 쟤는 여러분이 현장에서 녹음을 하잖아요. 그럼 그 녹음한 파일, 저장 이렇게 누르면 그 파일을 이 폰에만 저장하는 게 아니고요, 저장 버튼을 누르는 순간 어떻게 해요? 자동으로 전송을 해요. 서버로, 무선으로. 그래서 얘랑 집에 가가지고 무슨 케이블을 다시 연결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파일을 일로 보내세요, 싱크, 동기화를 어떻게 하세요, 이런 거 전혀 안 해도요, 여기 현장에서 저장하는 순간 서버에 바로 전송이 되면서 집에 가가지고 얘는 재워놓고 PC나 노트북으로 접속을 해가지고 또 여기서 스마트폰으로 녹음했던 모든 파일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동기화가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의 기계에서 한 기록 파일이 실시간으로 다른 그 서버 공간에 있게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설령 저랑 관계없는 사람들이라도 그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에버노트 같은 걸 쓰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기존에 이제 우리가 쓰는 노트 기능 언제든지 쓸 수 있죠. 저는 요새 거의 이제 저런 펜으로 쓰는 그런 수첩들은 거의 안 갖고 다닙니다. 왜? 인간이 워낙에 익숙해지는 동물이어가지고요. 타이핑도 하다 보면 거의 필기하듯이 이제 그 속도가 따라옵니다. 메모, 기록, 그게 텍스트를 치는 거든, 음성을 녹음하는 거든, 찍는 거든, 이제는 스마트폰을 갈아타시면 되고요. 그리고 크롬 앱스토어라는 걸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애플의 앱스토어를 많이 들어보셨죠? 크롬은 구글에서 제공하는 공짜 웹브라우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인터넷을 접속해가지고 웹을 서핑한다고 할 때 대부분 여러분 어떤 화면을 보냐면 익스플로러라는 화면을 봐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그게 어디서 제공하는 거냐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언제 윈도우를 설치할 때 강제로 자기도 모르게 무조건 깔리는 웹브라우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막 보이시죠? 그게 여러분의 인터넷을 출발하는 늘 시작점으로 되어 있죠. 이제 그 2를 버리시고 요렇게 생겨요. 직접
이게 다름 아닌 잘못 눌렀네요. 크롬에서 구글에서 제공하는 무료 웹 브라우저고요. 그 이름을 크롬이라고 부릅니다. 자, 크롬을 쓰시면 웹 스토어라는 게 있어요. 앱 스토어 말고 웹 스토어라는 데 가보면 크롬이라는 브라우저 안에서 추가로 쓸 수 있는 수많은 기능들을 추가로 제공을 해요. 그럼 만약 이건 뭐 그냥 보여드려야지 실감을 하실 텐데, 자, 이게 크롬이라는 그 브라우저 상태고요. 여기서 만약 제가 어떤 뉴스 기사를 하나 본다고 할까요? 뉴스 기사 어디? 예, 여기 있네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녹음 판결 뭐 이런 이제 기사가 있는데, 자, 이 기사가 뜨면 기사만 뜨면 좋겠는데 늘 그나마 여기는 좀 이렇게 조금 미디어 다음이라서 조금 그 뭐죠? 광고들이 좀 덜한데, 요새 무슨 그 프레시안이니 뭐 미디어오늘이 이런 데 가보시면 기사보다 광고가 더 많죠? 광고도 좀 이쁜 광고면 괜찮겠는데 거의 막 혐오감을 주는 그런 광고도 투성이거든요. 이럴 때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스탠드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런 아이콘이 있어요. 크롬에서 추가로 설치하는 그런 앱입니다. 이런 걸 눌러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네. 광고 샥 없어집니다. 특히 눈꼴을 사나워가지고 보기 힘들었던 광고들 깨끗하게 가려집니다. 그리고 요 옆에다가 여기 코끼리 마크 있죠? 좀 전에 보셨던 에버노트 코끼리 마크, 이걸 눌러주시면 어때요? 요 기사만, 여기 지금 접속이 안 돼 있어 그런데 자기가 원래 접속을 해놓으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에버노트의 계정으로 요 타이틀과 요 깔끔한 텍스트만 그대로 습득이 됩니다. 광고 전혀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타이틀과 본문만 쏙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디 나타난다고요? 에버노트 열기만 하면 거기에 차곡차곡 다 저장되어 있다니까요. 여기서 제가 했어도 이 노트북에서 남의 믿어서 하는 건데요, 여기서 했어도 집에 가면 제 노트북에서 나타난다니까요. 이런 모든 기능들을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브라우저가 바로 크롬이라는 브라우저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가셔가지고 웹 화면을 여신 다음에 구글 크롬이라고 해가지고 다운받아서 설치만 동의하시면서 설치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만들어서. 불편한 거 하나, 우리나라는 모든 그 보안 체계, 특히 은행 인증이라든가 관공서에 무슨 서류를 받는다든가 할 때 그 액티브엑스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고, 보안 자체가, 보안 시스템이 그건 익스플로러를 기반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크롬을 깔면 은행 결제를 들어갈 때, 어떤 관공서를 들어가려고 할 때 꼭 이 브라우저로는 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경고가 뜹니다. 그럴 때 해결법은 크롬에다가 익스플로러를 띄우시면 됩니다. 익스플로러를 추가해서 설치해주는 탭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 제대로 설치해 놓으시면 크롬 안에서 익스플로러를 띄워가지고 익스플로러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해만 하시고요. 웹스토어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가 들으면 굉장히 섭하겠지만 며칠 전에 야후 코리아가 드디어 사업을 접는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마 네이버하고 다음은 박수를 치면서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드디어 우리가 이겼다. 이 구글도 그렇고 야후는 뭐 사실 포털 서비스로는 지금 구글을 이겨내지 못하는 어떤 그런 거라서 좀 원래부터 좀 한계가 느껴지긴 했지만, 초창기에 우리나라 인터넷 처음 시작될 때 그래도 야후가 그 1위까지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포털 서비스 전체 중에서 15년을 버티다가 결국 쫓겨나가는 상황인데, 야후는 갔을지 몰라도 구글은 시작이라고 봐야 됩니다.
무슨 일을 했다가 지금 왜 여기 와 있는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 프로필을 알고 싶어서 보통 사람 이름을 치거든요. 네이버에 가서 한번 사람 이름을 쳐보세요. 여러분 이름도 괜찮고요. 친구 아는 이름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나올 법 같지 않아요. 왜? 사전은 책임이라는 용어를 사전에서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왜? 사람의 이름은 일종의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이 고유명사를 모든 사전에서 다 수록해놓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전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이상한 용어가 나오면 이 검색기들은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되냐면요. 아, 이거는 사람 이름이거나 지명 같은 거여가지고 이 사전에는 안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바로 해내고, 그러면 이게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어떤 사람 걸 찾아줘야지라고 해서 그 사람의 프로필 리스트를 쫙 찾아주는 게 가장 먼저 해야 될 검색기 역할입니다. 근데 안 그래요. 어디가? 네이버. 제 이름으로 치면요, 최규문이라는 사람의 프로필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최규문이라는 사람이 들어갔던 숱한 블로그나 뉴스나 기사나 동영상 이런 걸 보여줘요. 왜? 사람들은 그걸 보고 싶어 하지 않는데, 분명히. 최규문이라는 사람의 이력서를 보고 싶어 하는데 네이버는 엉뚱한 기사를 갖다 뽑아줘요. 왜? 그 기사 하나하나에 광고가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네이버는 지금 죄송한 얘기지만 엄밀한 의미에서의 정보 검색기라기보다는 광고 검색기에 가까워요. 여러분이 의식하지 못하시겠지만 네이버에서 추려진 그 검색 리스트를 클릭을 하는 순간 계속해서 어딘가에 광고비를 지금 내고 계십니다. 반면에 구글은 그렇진 않아요. 구글은 사람 이름을 찾으면 사람 이름에다 프로필을 가장 먼저 뿌려줘요. 페이스북의 프로필, 트위터의 프로필, 구글 자기들이 갖고 있는 프로필, 심지어는 국내에서 서비스하는 그 링크나우라는 개인 프로필 서비스가 있는데 그 프로필 서비스도 보여줘요. 그리고 그걸 치고 들어왔을 때 그 페이지에 들어오면 비로소 거기다가 자기들만의 광고를 보일만 말락할 정도로 보여줍니다. 애드센스라고 하고요. 애드박스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보여줍니다. 거기서 이제 비로소 광고를 뿌려야 돼요. 광고를 보여주는 검색기와 실제로 검색을 해주는 검색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이해를 좀 하시고 바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소셜 북마킹 서비스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여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페이지를 갔는데 되게 이 페이지가 의미가 있고요. 정보가 알차서 남들도 좀 봤으면 싶어요. 이런 정보들이 있을 때 그거를 나 혼자만 살짝 그 책갈피, 북마킹 해놓지 마시고 어디에다가 웹에다가 인터넷에다가 마킹을 해놓으시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똑같은 키워드로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 페이지에 대한 그러니까 키워드라고 하죠. 검색어에 대해서 치고 들어올 때 굳이 그 사람이 수고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그러니까 당신이 검색한 그 검색어는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수많이 그 검색이 됐었는데 그 검색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갔던 페이지는 이 페이지예요 라고 남들이 이미 많이 찾아봤던 것과 그 기록을 땡겨가지고 바로 보여줘요. 그 사람한테 가장 좋은 알찬 정보가 있는 것들 순으로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어떤 새로운 서비스에 그러니까 새로운 페이지를 발견했을 때 그 페이지에 대한 검색 결과를 남겨놓으셔야 돼요. 꼬리표, 태그를 검색어 나는 이 키워드로 이걸 검색했었다라고 키워드를 달아주면 더 좋은 일이고요. 그러면 점점 더 쓸만한 정보들이 누적이 되면서 다른 사람들이 찾을 때는 훨씬 더 그 수고가 덜어지게 됩니다. 정말 필요한 정보를 찾는다. 너무 정보가 많거든요. 그야말로 정보의 홍수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조그만 그 노고가 다른 사람들의 노고를 덜어주게 됩니다. 네, 그걸 소셜 북마킹이라고 해요.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 국내 서비스로는 마가린이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해외에도 좋은 서비스가 많지만 국내용으로는 마가린이 그래도 좋은가. 마가린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클라우드로 지식을 공유하라고 말씀드린 건 뭐냐면 아까도 그 에버노트 설명드릴 때 조금 설명을 드렸듯이 스마트폰 하나로 저장해놓은 그 파일이 모든 PC나 노트북이나 관계없이 다 이게 공유가 되듯이 여러분이 만들었던 소중한 지식 혹은 발표 자료, 사진, 동영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혼자만 갖고 있지 마시고요. 공유가 가능한 그런 매체나 플랫폼에다 올려주세요. 특히
발표가 됐든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만들었던 슬라이드들이 있죠. 그 모든 슬라이드 자료들을 혼자만 갖고 버리지 않고요. 그냥 올려줍니다. 어디에? 슬라이드 쉐어 닷넷이라는 사이트에. 그러면 그 사이트에 새로 올린 모든 그 강의한 자료, 프레젠테이션 발표 자료, 슬라이드 자료 이런 것들이 그대로 누적이 되면서 키워드 하나만 치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모든 슬라이드들이 그대로 다 추려서 나오고 무슨 발표를 좀 해야 되는데 뭐 어떤 영상 사진을 찾아야 될지 어떤 자료를 이렇게 전체 얼개를 짜야 될지 이런 게 잘 자기한테 느낌이 안 올 때는요 여기 슬라이드 쉐어 가가지고 자기가 찾는 그 단어만 하나 넣고 딱 쳐보세요. 보통 한 단어로 그런 슬라이드 자료만 100여 개 이상씩 나옵니다. 요새 한글도 자료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뭐 한글 자료도 충분히 찾아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알아두시고 TEDx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 잘 아실 테니까 정말 뭐 저희와 같이 이렇게 그 지식을 그 재능 기부로 봉사하시는 분들 돈 안 받고 와서 자기들의 지식과 그 정보를 나누는 분들의 동영상을 통상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아주 에피스라고 그러죠. 핵심만 딱 모아가지고 동영상을 올려서 전 세계가 공유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돈 안 받습니다. 그리고 이 테드가 좋은 거는 뭐냐면 전 세계에 뭐 30개 이상의 언어를 가지고 이 자막을 넣어주는 자원봉사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난 영어를 모르니까 저는 못 듣겠어요. 너무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자막이 거의 언어로 다 나오고요. 웬만한 건 한글 자막도 거의 다 나옵니다. 그래서 꼭 좀 알아두시고 자주 하루에 하나 정도씩 보시면 정말 큰 공부가 될 거라고. 그 다음에 소셜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뭘 좀 얘기하면 꼭 알고 싶은 게 트위터, 페이스북밖에 없어요. 근데 정말로 소셜한 거는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소셜을 조금 더 깊게 공부를 해보시면 구글에서 제공하는 수많은 앱들을 만나시게 될 거예요. 가장 많이 쓰시는 앱은 지메일이고요. 네. 구글에서 제공하는 메일 서비스. 근데 지메일, 그러니까 구글에서 제공하는 건 단순히 메일 서비스뿐만이 아니고요. 내가 아주 매일같이 반복적으로 찾는 그런 단어들이 있죠. 그런 단어들은 알림이 같은 데 등록을 해놓으시면요. 그날 그 수시로 혹은 매 내가 설정해놓은 어떤 단위로 내가 알고 싶은 키워드별로 새롭게 만들어진 정보들을 자동으로 쏴줘요. 제 이메일 함으로 쏴주기도 하고요. 구글 리더라는 어떤 그런 사이트에서 내가 설정해놓은 항목대로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런 기능들이 30가지가 넘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다 공짜입니다. 돈을 안 받아요. 물론 기업에서 어떤 업무적으로 여러 명이 함께 쓰는 것들은 나중에 이제 유료로 차지를 하지만 실제로 거의 무료로 제공을 하고요. 그 무료로 제공하는 게 여러분 이제 어디까지 가 있냐면 시간이 없어서 실현을 못 해드리는 게 좀 아쉽지만 여러분 잘 쓰시는 엑셀, 워드 프로세스, 심지어는 파워포인트까지도 구글 문서라는 데를 가보시면 다 공짜로 제공합니다. 특히 엑셀 시트, 스프레드시트라고 그러는데 엑셀이나 그 워드 같은 걸 가지고 공유하는 방식은 정말 탁월하고요.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만약 여기에 지금 한 90명, 100명이 모였다 그러면 여러분이 동시에 하나의 파일을 열어놓고 여러분의 연락처를 한꺼번에 만들 수 있어요. 10분도 안 걸립니다. 제가 먼저 파일 하나를 만든 다음에 그 파일이 있는 웹 주소를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면 여러분은 그 웹 주소로 접속을 하셔가지고 각자 자기 연락처와 자기의 내용만 적으시면 끝나요. 그러면 10분 만에 전체 연락처가 만들어지고요. 그거를 공유시키는 순간 여러분의 구글 문서함으로 그 파일이 내 문서로 딱 들어와 있어요. 또 어떻게 가능하냐면 설문조사, 무슨 신청서 양식 다 가능해요. 만약 여기 오늘 100분이 오시는데 자, 판매수 어디에서 몇 월 며칠 날 무슨 행사를 하니까 다들 오실 분 신청하세요 라고 하죠. 이름, 주소, 연락처, 이메일 그거 양식으로 만들어 놓고요. 그냥 웹 주소 하나만 뿌리면 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입력하세요 라고 그냥 그 화면에 뜹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입력만 하고 혹은 이렇게 선택지가 가능한 설문조사도 가능합니다. 받기만 하면 돼요. 받으면 그냥 자동으로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쫙 리스트가 만들어져서 엑셀 시트가 만들어져요. 굳이 뭐 옮겨 접할 필요 없어요. 그냥 바로 만들어집니다. 실시간으로.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 사람이 신청을 했는지 날짜까지 스탬프까지 딱 찍힙니다. 그게 다 가능해지는 게 바로 구글 앱스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 몰라도요. 구글 앱스는 여러분이 좀 공부를 하세요.
친구들한테 그냥 이메일 주소를 거기다 넣고 똑같이 메일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친구인 사람한테는 페이스북으로 날아가고요. 이메일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그 이메일로 날아가요. 그 이메일로 사람들이 만약 그 반송을 해오잖아요. 회신을 해오면 그 회신 내용이 친구들 쪽지로 다시 다 완벽하게 이메일과 페이스북의 친구 관계가 통합돼서 움직이는 메시지가 페이스북의 메시지입니다. 배워서 쓰시면 좋겠고요. 트위터 어떻게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트위터는 이미 실시간 뉴스 검색기입니다. 오늘 뭐 대선 후보 세 사람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또 국민들의 반응들은 어떤지 만약 보시고 싶잖아요. 반응 하나도 필요 없어요. 스마트폰 앱을 꺼내들고 트위터를 연 다음에 트위터의 다른 기능 빼고요. 서치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검색 기능에 가가지고 그 사람이 키워드 하나만 딱 넣으면 다 나옵니다. 그냥 어떤 신문사의 헤드라인 기사만 나오는 게 아니고 그 단어에 대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거나 그 사람을 반대하는 사람이거나 그 사람을 옹호하는 사람이거나 혹은 그 사람을 가지고 지금 장난을 하는 사람이거나 모든 그 사람과 관계되는 모든 정보가 트위터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정보 혹은 남들이 지금 관심 갖고 있는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게 페이스북, 트위터입니다. 그래서 트위터는 그런 검색기로 잘 좀 활용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페이스북 얘기를 시간상 그렇게 많이 드리지 못했지만 페이스북을 보통 개인들 간의 친교 도구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이미 그 친교 도구로 쓰는 그 시대는 지났습니다. 거의. 그건 기본이고요. 그냥. 이제는 비즈니스용으로 전 세계인을 상대로 내가 홍보하고 싶은 것들, 내가 광고를 하고 싶은 것들, 이 모든 걸 상대로 실제 비즈니스나 광고 플랫폼으로 좀 바뀌어 있는 게 페이스북의 실제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도 제가 개인 프로필을 갖고 친구들과 교류를 하지만 책 선전을 하고 싶으면 책 페이지를 만들고 회사 홍보를 하고 싶으면 회사 페이지를 만들고 팬클럽을 만들고 싶으면 팬클럽을 만드시면 되고요. 또 무슨 토론을 하고 싶으면 토론 그룹을 만드셔도 됩니다. 이것도 역시 공짜입니다. 몇 개를 만들어도 안 막습니다. 이 계정 하나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모든 페이지를 만들어서 공짜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지금 페이스북의 페이지라는 기능입니다. 꼭 좀 더 공부하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사례로 쓰입니다. 싸이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서울시같이 시의 커뮤니케이션, 시민들과 소통 도구로 이걸 쓰는 경우도 있고요. 또 위키피디아처럼 혹은 네이버의 그 지식인처럼 내가 알고 싶었던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그런 페이지를 만들 수도 있어요. 너무 다양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자, 마지막입니다. 이 모든 기능들, 이 소셜미디어의 모든 기능들이 지금 하나로 합쳐져서 움직이는 그런 공간 바로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을 쓰고 있고요. 국내에 지금 전국에 이 휴대폰, 그러니까 모바일 폰으로 개통된 그 개통 대수가 인구 5천만인데 모바일 개통 대수 번호 수가 5,100만 개. 이런 나라 없을 겁니다. 전 지구적으로. 그 중에서도 지금 3천만이 넘는 분들이 스마트폰을 쓰고 있어요. 이 스마트폰은 절대로 폰이 아닙니다. 얘는 그야말로 PC예요. 퍼스널 컴퓨터. 그냥 단순히 이런 그 노트북이나 그 데스크탑이 할 수 없는 기능들을 추가로 갖고 있는 PC예요. 어떤 기능? GPS를 수신해가지고 지가 지금 어디 가고 있는지도 알고 있고요. 이렇게 기울이면 삥 돌아가지고 이렇게 위아래가 어딘지도 알아내고요. 소리를 들려주면 소리를 분석하고 사진을 찍어주면 사진을 분석되는 정말로 뛰어난 센서를 갖고 있는 초 울트라 컴퓨터예요. 이게 손에 들어오는 조그만 거라고 무시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런 데스크탑 PC보다 훨씬 더 강력한 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 살 때마다 100만 원씩 낸 다음에 매달 5만 원, 6만 원씩 내고 있잖아요. 그 돈 아까운 줄 아시면 그만큼 배워서 써먹으셔야 되는 툴입니다. 그리고 또 그만한 기능을 충분히 합니다. 그 돈값을. 그래서 스마트폰을 폰이라고 하는 생각은 오늘로 좀 접으시오. 이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서 전체적인 오늘의 대용 다 마무리합니다. 소셜미디어 시대에 딱 강조 두 가지만 하면요. 페이스북이 전 소셜미디어 타임의 90% 이상을 장악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모든 거는 스마트폰에서 손안으로 지금 통일되고 있다. 이거 이해하시고 제가 오늘 소개해드렸던 몇 가지 추가적인
기능들이나 소셜 앱들, 특히 구글 같은 것들은 여러분이 수시로 좀 배우셔가지고 익히시면 그야말로 소셜 문화대학에 오신 보람,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여러분에게 손에서부터 시작될 거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조윤정 수상자님께 큰 박수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 관계상 바로 진행을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만은 화장실들이 입구에서 5분간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화장실 다녀오실 분들 앞에 있습니다. 화장실 다녀오시면 5분 후에 정확하게 5분 후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외부에 계시는 분들 자리에 착석해 주시다. 입장해 주세요. 외부에 계시는 분들.
네, 시간 관계상 좀 빠른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밖에 계신 분들 입장해 주십시오. 지금 그 달래촌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네요. 강원도 양양의 달래촌이라고 있습니다. 그 양양의 달래촌 김주성 촌장께서 지금 택시 타고 마지막 강의를 듣기 위해서 지금 오고 계시다고 합니다. 제가 양양에서 저도 택시 타고 서울 와본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13년인가 2년인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지금 어느 정도 오고 계세요? 김성 소장님 어느 정도 오고 계세요? 15분 정도 도착하신대요. 자, 밖에 있는 분들 빨리 좀 입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핵심이 좀 나오겠는데요? 핵심이 좀 나오겠어요. 예? 아직 다 안 들어오셨나 봐. 네. 네? 그래 할까요? 그럼 저기 이사장님 이따 모시고 지금 이제 2차 두 번째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연주를 한 곡 듣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한몸 실내악단 대표이시고요. 그 다음에 금율악회 초대 의장을 하셨고 현재 서울대, 전북대, 용인대, 서울대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음반으로는 북주음반의 여심 일집이 있고요. 나무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재 KBS 국악관현악단의 검은고 연주자인데요. 성함은 장은선님입니다. 오늘 검은고 좀 세팅되어 있는데 나오실 때 큰 박수로서 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KBS 국악관현악단의 검은고 연주자 장은선님 모시겠습니다. 높게 연주자로 박수를 넘어갔습니다. 장단에는 김영란님이 함께하겠습니다.
자,